가장 중요한 건 세계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내놓은 메시지 같아요. 여성의 날이 오늘인데 유래는 뭐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08년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어요. 경찰이 아주 야만적인 탄압을 했고 그걸 네네. 기억하는 겁니다. 1908년에 미국 여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1870년부터 남성들은 참정권을 가졌는데 여성은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표할 수 없는 피선거권도 없는 2등, 3등 시민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시민이 아니었죠. 네. 여성 참정권이 확보된 건 1920년입니다. 50년 동안 여성은 어정쩡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참정권을 확보하자, 또 노동 조건을 개선하자 이런 투쟁을 했던 겁니다. 재미있는 건 세계적으로 누군가를 기억하는 날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 이것도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5월 1일 노동절, 세계 노동자의 날도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작됐고. 하여튼 그런데 미국이 지금 여성 지위나 노동자 지위와 관련해서 세계 선도 국가나 뭐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면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달력을 보는데 어떤 달력에는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잘 적혀 있는데 어떤 달력에는 3월 8일 뭐 민주의거 기념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3월 8일 민주의거 기념일은 이 1960년 4.19 혁명 즈음에 대전에서 고등학생들이 시위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네네. 겁니다.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음. 3월 8일에 단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면 여성의 날을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20대 남성들은 여성들이 뭐 남성을 역차별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아주 간단한 데이터 몇 개만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노동자들의 임금은 가장 중요한 자기 표현이고 자기 그렇죠. 가치죠. 자기를 인정받는 게 임금으로 받는 거죠. 임금만 보더라도요. 남성 평균 임금 대 여성 평균 임금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한국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남성이 100만 원일 때 여성이 66만 원이에요. 아. 근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얘기를 할 때 이게 선진국 클럽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가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OECD에 가입한 걸 경사스러운 일로 여기고 자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38개인데 한번 나라 이름 몇 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칠레,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뭐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적고요. 그러네요. 1인당 지원비도 훨씬 적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 뭐 이스라엘도 있고 에스토니아도 있고 슬로베니아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 모두 줄 세워 놓은 데서 여성 지위에 관해서는 한국이 언제나 꼴찌라는 거예요. 남성 평균 임금 대 여성 평균 임금의 격차 가장 큰 나라 대한민국이고요. 우리가 100대 66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나라 가보면 뉴질랜드는 100대 100.2, 핀란드는 100대 99.8이에요. 거의 같죠. 아. 남성이라는 것과 그가 여성이라는 것이 임금 격차를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너무 노골적입니다. 이를테면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 같은 경우 보면 한국은 5%예요. 거의 네. 없다고 봐야 되죠. 여성 인구는 언제나 절반이 조금 넘는데. 근데 OECD 다른 나라들 보면 30%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저 선출직 공무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으로 여성 대통령이었지만 서울시장 여성이 된 적 한 번도 없고요. 서울시 교육감 여성이 된 적도 없고요. 경기도지사나 경기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또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여성이 좀 나오는 수준이에요. 음. 국회의원도 그 비례를 일부러 뭐 홀수 1번, 3번, 5번 여성을 앞에 세워가지고 겨우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지만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도 현저하게 적습니다. 무슨 아니 뭐 산림청장이 요새 고생한다는데 남자잖아요. 경찰청장도 여성이 된 적 없고요. 여성이 될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경찰청장은 그 밑에 계급 치안 정감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치안 정감 전부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경찰청장도 무조건 여성이 될 수 없고 남성이에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래요. 그런데 그럼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근데 어떻게 남성 역차별이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번 대선에 근데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뭐 역차별 그렇죠. 이슈였거든요. 네, 뭐 군대 문제인데 군대 네. 문제는 군대 문제로 해결해야 돼. 젠더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군인들이 이를테면 의무 복무에 걸맞게 뭐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되는지 복무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까닭 없이 여성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걸 많이 키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선에 개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걸 짚어야죠. 또 문재인 대통령 남성이잖아요. 전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모두 다 여성에 대해서 일정하게 부채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여성보다 특별히 잘난 게 없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을 받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게 없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66만 원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네. 남성들이 먼저 반성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젠더 갈등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가부는 더 강화돼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